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절박함이 만들어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자칫 그릇된 행동으로 비춰지면 뻔뻔함과 모렴치로 변질되기 마련인데 바로 우리 형님네와 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형님네는 남들이 보기에도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생활 형편도 그랬었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정도도 그랬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고 아주버니보다 형님 사업이 좀 더 잘 되었었고 그럼 형님네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들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었습니다. 예전이나 여자가 잘 나가는 꼴 보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네 어쩌네 했었지만 요즘 세상에 어디 그렇냐고. 며느리가 잘 나가니까 아들의 부담도 줄고 그리고 아들 잘 되는 것보다 며느리가 잘 되니 여자 잘 들였다라는 소리도 듣고 밖에다가 더 자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아들이 뭘 해줬다라는 말보다 며느리가 뭘 해줬다라는 말이 요즘에 더 먹히는 법이라고 그리 말을 했었죠. 실로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돈을 잘 버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선물 공세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는 모습이 남들 봤을 때도 부러워할 만한 모양새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긴 했었죠. 1년에 한 번씩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었고 만일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사정이면 제주도라도 모시고 다녀왔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형님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그런 며느리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같은 며느리긴 하지만 형님 보면서 아주 대단하다 여길 정도였었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자랑이자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독차지하는 것이 당연했었던 우리 형님. 그에 반해 시어머니 입맛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저란 며느리는 천덕꾸러기나 다름없었죠. 형님과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와 형님을 동일선상에 놓고는 비교를 하시곤 했었죠. 형님이 뭘 해주면 니들은 언제쯤 인간 노릇할 것이냐 했고 첫째 아들은 여자 잘 만나 호강에 겨워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놈은 여자 잘못 만나 고생만 하며 살고 있다고 똑같이 가르치고 배운 아들들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일이 갭이 커지니 이건 다 여자 잘못 만난 탓 아니냐고 했었죠. 형님에 비해 저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형님처럼 시어머니 해외여행 모시고 갈 만한 능력 안 되고 비싼 물건들 일시불로 척척 결제해 드릴 만큼 그리 돈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모양새도 절대로 형님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분수대로 사는 것이고 형님네 형님 능력대로 사는 것인데 어찌 저희가 잘 살고 떵떵거리는 데 익숙한 형님네와 비슷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봤자 아무리 비난을 해봤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이 아닌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럼 제게만 그러시냐? 아주버니와 남편을 비교하면서 깔아뭉개는 건 일쑤였고 결국 그 이야기의 끝에는 또 제가 있습니다. 여자 잘못 만나서 형이랑 같은 선에 있었는데 남편이 밀린 거라고요. 희망이 있냐고. 네 인생에 희망이란 것이 있겠냐고. 왜 그런 결혼을 해서 이리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것이냐고. 남편 탓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제 탓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형님네만큼은 아니지만 며느리 도리한다고 생각했고 욕먹을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소홀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 보더라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당신 둘째 아들 발목 잡고 늘어지는 그런 여자쯤으로 저를 취급하셨나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질하게 못 사냐고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형님네보다 돈이 덜 여유로운 것이지 저희 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친정이 못 살아서 제게 기대어 살고 사위에 도움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평범한 그런 가정 꾸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희망조차 없는 인생이라고 하시는지 한 방이 없어서 절대로 크게 일어날 집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도 없고 저희 능력껏 주제껏 헛꿈꾸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치고 또 지치더군요.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을 정도로 목소리조차 듣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리 되더라고요. 한두 번 눈치 보며 피하다가 결국엔 저는 시댁에 발걸음을 거의 끊어버린 며느리 되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고 제가 시댁 발걸음 끊어버리자 당신은 첫째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형님 또한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신과 비교되는 저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차라리 저보고 눈이 안 띄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으면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자신의 입장 난감해질 일도 없다면서요. 뭔가 위로를 바라고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씁쓸하더라고요. 제 딴의 시댁의 발걸음을 끊는 것이 하나의 큰 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꼼짝도 안 하고 환영을 하고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깐요.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연 끊고 살았습니다. 시댁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었고 갈 일이 있어도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무시한 사람은 인연을 끊고 살았든 어쨌든 간에 무시하고 드는 것이고 자기들 기분대로 자기들 결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생각을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와 형님이 그랬거든요. 아, 기가 막히게도 그들이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선은 급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다는데 몇 년 만에 만나서는 그런 꼴을 보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 집으로 도망을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그들의 행동에는 더 기가 차더라고요. 쫄딱 망했답니다. 사업하던 게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아주버니는 이미 지방으로 몸을 피한 상황이고 애들은 형님네 친정으로 다 옮긴 상태고 빨간 딱지 붙이기 전에 미리 물건들 빼놓아야 해서 그래서 저희 집으로 왔답니다. 사람들이 들이닥치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낼 예정이고 그 시간이 어쩌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집으로 온 거였어요. 남편도 몰랐거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내동 연락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헐레벌떡 고가의 물건들을 싸가지고 와서는 우리 집서 지내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줬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가족들이니까 가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잠시 몸 숨기는데 도움을 줬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이좋은 가족이었다면 그리했겠죠. 느닷없이 들이닥친 그들은 너무 뻔뻔했고 염치 없었고 그리고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넘어간 지 오래였고 연락 끊고 사는 동안 형님네와 합가를 한 상태였었더라고요. 들어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의 상황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 만일 위험한 불씨가 있었을 때 그 불씨 끄려고 했었다면 아마 충분히 껐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었던 거 포기 못하고 시어머니 집 집어삼키고 결국 지들 집도 남들 손에 집어삼킬 듯하니 우리 집으로 피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저는 받아줄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의를 갖췄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냥 들이닥친 거였으니까요. 그런 꼬라지에 우리 집 쳐 들어와 놓고선 잘 살았던 꼬라지가 있는 건지 바로 밥을 달라 하고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찌 지낼지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잘 이겨내보자라는 둥 제 앞에서 그리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말이 또 있었죠. 돈 좀 있느냐. 지금 도망쳐 있는 아주버니에게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 돈을 좀 내어주고 차를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잘났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절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씁쓸하기도 하고 아무튼 망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머무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내쫓는다 하니 저를 나쁜 사람이라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이리 있겠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 듣지 말아야 할 말들도 엄청 들었었고 사람 깔아 뭉개버리는 말들도 엄청나게 들었었고 이런 말들은 비단 시어머니에게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파출부 같다느니 파출부 같은 인생 살고 있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둥 그 소리 엿들은 남편이 뭐라 하자 감히 어머니에게 대든다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었던 아주버니. 그런데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연 끊고 살고 있었는데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 했어요. 주거 침입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우리 영 끊고 산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데 다짜고짜 문 열어주니 밀면서 들어오는 것이냐고. 사람들이 찾아오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지금 남편도 이야기 듣고 쫓아오는 중이다. 하물며 지금 친정 부모님도 오시는 중이니 못 볼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라고 했습니다. 야, 이년아.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기댈 곳이 니들밖에 없어서 왔는데 CM이랑 형님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가 못 얻고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집에 엄마인 내가 온 건데 니가 지금 뭔데 나가란 말이야? 니가 지게 뭔데? 우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한들 내 자식이 어디 가? 감히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가란 소리 짓거려?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연세 드신 어머니를 그런 악조건 속에 집어넣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잠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뭐 평생 여기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급하게 나온 거잖아. 사람들이 쫓아온다니까.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고. 괴롭힘 당할 일 하셨으면 당하셔야죠. 아무 말 없이 오면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눈이 안 띄어서 좋다 하신 분들이 저 지금 뒤끝 있는 거 맞고요. 저한테 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눈에 띄지 마세요. 그러니 저도 살만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은 애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망할 거면 떨어져서 망하세요. 지금 우리까지 그 악조건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좋아하네. 제대로 처벌받고 제대로 줄 건 주고 파산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지. 이 명품 백들 귀금속들 아주 알차게도 가져오셨네요. 썩 나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에요. 남에게 못할 짓 한 사람 받아주면 나한테도 그런 똥물 튀는 법이라고요. 얼른 나가요. 얼른 나가라고요. 그때 바로 친정 부모님 도착을 하셨고 남편도 뒤이어 도착을 했습니다. 옥시인각신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 형님 내보냈고 문 걸어 잠궈 버렸어요. 내쫓았습니다. 발걸음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고 아니면 형님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여기에 있다라고 다 말해버리겠다 했어요.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 보면 남의 돈 안 갖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는 건데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 그 둘의 소식은 몰라요. 남편은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 식구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으로 느닷없이 들이닥쳤을 때 시어머니 형님 표정을 본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투로 바라보더라고요. 지들이 아쉬워서 찾아왔는데도 저란 사람을 아직도 저 아래 끝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왜 도와줘야 합니까? 그러다가 똥물 튀면 그 쫓아온다는 사람들 저희 집으로 쫓아오면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잘난 친정 뒀다고 자기 동생들은 다 잘나서 어디 시집갔다고 자랑질을 했으면서 결국엔 가장 무시하고 천대하던 우리 집을 찾아와 뻔뻔합니다. 참으로 사람들 모렴치합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저도 제가 경험한 이 일들이 거짓말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